네,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올해도 딱 하루 남았네요. 내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하겠습니다만 또 정리하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이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발목을 잡았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늘 일어나는 일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이 선방을 했어요. 즉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배당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거나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매수가 조금 받쳐주게 되면서 아래쪽 꼬리를 달아준 종목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배당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또 그 배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은 뭐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회복을 하더라도 일단 회복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오히려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불이 붙었죠. 곧 8만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7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야, 뭐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확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들였던 종목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이제 내년도에 더 좋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오늘 고점으로 마무리됐어요. 고가로 2613.5포인트가 고가인데 오늘 종가가 2613.5죠. 매우 강한 흐름입니다. 보통은 배당락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좀 음봉을 보이거나 조금 회복하는 모습 정도로만 끝나거든요. 근데 배당락일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적은 지난번 2020년도에도 아니었던 것 같죠. 2020년도 배당락일 때도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정도 흐름이었지 이게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랐다. 야,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2020년도에도 종가는 0.4%밖에 안 됐네요. 비슷하네요. 오늘이랑. 오늘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군요. 종가는 비슷한 상황. 야, 근데 이 정도면은 더 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네요. 근데 캔들의 크기 또는 변동폭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강한 장에서는 배당락에서도 막 밀어주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았고요. 일단은 지지선 때 다 확보하고 꾸준하게 올라서면서 좋은 흐름들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많이 뒷받침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들이 꼬리 달고 올라갔거나 이런 모습, 또 배당락이 나눠졌잖아요. 그 은행주들은 지금 뭐 많이 빠진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기준일이 뒤로 미뤄진 종목군들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맹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분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5% 올랐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약간 밀려나는 모습들이 수급을 코스닥으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당락 때는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수급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매수를 확장하면서 코스피 쪽에서 무려 2,300억 순매수 들어와줬고요. 금융투자 혼자서 열심히 팔았는데 이거 다 오전에 판 거고요. 오후 들어서면서는 매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매수가 같이 많이 들어갔죠. 코스닥 쪽은 이제 매도 출발했다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투자만 열심히 매도를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순매수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또 폐장이라면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크게 밀리지 않는 형태로 시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600포인트를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 보합 수준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나쁜 장이 아니고 2600포인트나 또는 8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주가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올해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연말에 나타난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무려 1.8% 올라가면서 78,000원 고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배당락일이에요. 근데 고가로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과매수 들어갔죠. 자,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접근하시면 안 되고 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게 언제일지, 얼마큼 길게 들어갈지는 지나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 계속 수익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가가 조정을 꼭 보일 거예요. 꼭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를 이제는 놓치지 말고 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매수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아직 멀었어요. 네, 지금 뭐 8만원, 9만원 이런 게 목표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참 더 멀리 가야 되겠죠. 근데 목표 주가는 더 위에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무서워서 도망치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보면은 뭐 본전권 왔다고 해서 수익권 들어갔다 해서 바로 매도 치고 다른 데로 네 튀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올해 내내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죠. 이제 튀지 마시고 네 조정이 들어올 때 더 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계 많이 올라서 조정은 필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옆으로 좀 눕는데 하이닉스는 조정이 좀 그렇게 깊진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지금 미친 척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서 조정 들어가도 뭐 13만원대 이상일 테니까 크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배터리 관련 주도는 다 잘 올랐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조금 많이 움직였죠. 이제는 반도체 쪽이랑 또 붙어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2차전지 반도체 다 끼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철강은 가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글쎄요. 철강으로 가는 건 왜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거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2차전지고 반도체고 간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그게 주력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주사업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홀딩스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우리가 판단하실 내용이 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네요. 보합 수준 잘 유지가 됐고요. 많이 올라간 것 치고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잘 유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쪽 꼬리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보통 배당락은요 떨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빠지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까지 안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많이 떨어진 것도 이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지선도 지켜지면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네, 배당 많이 주는 애들 위주로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주거나 아니면 지지선 근처까지 밀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금양이 또 미친 척하고 엄청 올랐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많이 내리더니 오늘도 금방 올라갔어요. 금양 회장님이 우리나라 부호 11위에 올라갔다고요. 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네. 참 알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고평가인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 보시면 조금 이제 장중에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올라줬네요. 그동안 계속 내려간 게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죠. 근데 배당락이 일찍 끝나서 수급이 이제 다시 또 코스피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을 안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셔야 되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배당이 좀 약하죠. 고배당주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배당이 좀 약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배당이 뭐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동성은 좀 참고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잘 올랐고요. 오늘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중심권 역할을 좀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어떻게 보면은 네 포스코의 주가 상승도 같이 끌어냈다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포스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포스코 이름단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요거요. 반도체용 희귀가스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이런 그룹주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 이 반도체 쪽으로 또 포스코가 넘어간다는 거 이것도 참 네 놀라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아마 올해 가장 큰 뉴스는 2차전지 쪽이 되겠습니다만 후반부 들어서면서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또 반도체가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등락 현황 볼게요. 등락 현황은 일단 코스닥 쪽에서 907개 종목 상승, 677개 종목이 하락. 오늘 하한가도 있네요. 그래서 일단 상승 쪽이 좀 우세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3개 종목 상승, 아이고, 그 다음에 593개가 하락이네요. 거래소 쪽은 배당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주가 하락률이 조금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어느 쪽으로 이제 더 초점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부담감들을 확실히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도는 뭐, 주가가 좀 떨어졌더라도, 또는 계좌가 좀 내려앉더라도,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지 될 것 같다 판단되네요.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한국 패러렐, 그 다음에 DTNCRO, 그 다음에 리노스, 포스코 엠텍, 파라텍,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 소록수, 골든센츄리. 소록수가 요즘에 미쳤네요. 그죠? 네. 점점으로 막 가는데, 네, 요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300억이면 도대체 옛날에 얘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거 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네요. 완전히 대단한, 네, 그런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고요. 텔레필드, 뭐, 하이로닉 등등등 해서 제법 많이 올랐죠. 10% 상승한 종목이 30개나 되네요. 오늘 많이도 올랐고요. 요 SBS는 눌림목이 잘 나왔네요. 네. 눌림목이 잘 나와서 27,000원대 매수가 나쁘지 않았었던 포인트였는데, 와, 오늘 10% 올라갔으면은 포지션을 완전히 완성했네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뭐 급하게 올라가서 좀 부담되는 거 있겠습니다만, 당장 꺾일 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저항대 진입했기 때문에, 네, 막 치고 넘어가는 거는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개별적인 재료로 움직일런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포지션은 좋게 나온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요, 9%대까지 보시면 플레이드가 34개, 34위로 들어가면서, 네, 진행이 좀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승폭은 3%대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잘 개선시켰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오늘 하한가 있죠. 베셀 하한가, 라이프, 시멘틱스 이렇게 두 개가 오늘 하한가 그대로 마무리됐고요. 네, 우선주들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안 한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제법 많이 있고요. 27개 종목이 오늘 하락을 보였습니다. 와, 그 다음에 28개, 5파스네까지 해서 9.68. 아까 상승 종목이 34개였으니까, 별 차이 안 나죠? 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오파스넷은 지금 배당락이 9% 나와 있잖아요. 9.1%. 이거는 주식 배당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이 따로 있었나 보네요. 오파스넷은.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9.68로 끝난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한 마이너스 0.5% 정도 더 빠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배당락은 주식으로 받는 거라서 생기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하락률은요, 네, 3.09네요. 그냥 오늘은 지수만 올랐지 실제로 계좌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는 네, 계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 받은 것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본다면 꼭 마이너스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마이너스로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죠? 네, 빠진 종목이 조금 있어요. 저는 이제 배당을 조금 챙겨주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배당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죠. 뭐 4%, 5% 배당 준다 그러면은 5%, 6% 빠지는 게 일상이니까 뭐 그런 것들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네, 그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에겐 그래도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별다른 거 없네요. 매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코덱스 200, 뭐 시장 쪽만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요. 800억, 900억 정도. 하이닉스, KT, KTNG, 이게 뭐 배당주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있었다. 얘네들은 배당도 많이 안 주는데 이걸 팔아먹었네요. 네, DS 단석, 오늘 매도가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안 좋네요. 그죠? 상황이. 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은요, 삼성전자에 무려 3,200억 순매수, 와우, 죽이네요. 네. 후반부에 더 들어갔네요. 한 1,000억, 1,50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이 좀 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와 신고가 마감이 됐네요. 네, 61,800원 잘 갑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TX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샀으면 하이닉스 파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뭐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들어갔고요. 고버스 매도 때렸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레버리지 매수 있었고요. 외국인은 인버스, 고버스 매도가 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주가가 더 오른다 쪽에 베팅들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학 때문에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
또는 계좌의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락이 있었지만 배당 받을 거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나쁜 하락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올라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배당을 주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진 부분들은 금방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보통 뭐 1, 2개월 안에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배당락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네, 내일 또 열심히 싸워서 또 승리해내자고요. 내일도 주가가 빵 튀어지면 더 좋겠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올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요. 네, 내일 또 열심히 유정 이미지를 걷어보자고요. 그래서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